Y뉴스에서는 김장훈 씨 얘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예, 김장훈 씨가 지난주 토요일에 경북 구미에서 열린 김찬영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예. 김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했습니다. 그러자 SNS와 각 언론사 관련 기사 댓글에 김장훈 씨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 이해할 수 없다, 변절자, 영혼이 없다, 심지어 미친 XX 이런 비난의 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가수 김장훈을 누가 왜 변절자라고 비난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은 엄연히 다른 건데 지금 예. 비난이 주로라는 겁니까? 예, 비판도 있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글들도 있는데 예. 비난 일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비난의 글이 많습니다. 그래요.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지만은 예. 야 변절자다, 뭐 미친 XX다, 뭐 김장훈 아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정도인지 참.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세월호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진보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까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앞장섰는데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를 이번에 지지하는가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던데 예. 김장훈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예, 아주 이제 이틀째 뭐 비난의 글이 쏟아지니까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다. 작금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리고 기호 무시하고 색깔 무시하고 김찬영이라는 제가 기대하는 뭐 청년에 대해서 그냥 이름 석자 보고 간 거다. 김장훈 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커질 줄은 뭐 몰랐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히려 개소식에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갔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래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겁니까? 오래된 사이라는 얘기고요. 실제 김장훈 씨나 그 김찬영 씨의 그 뭐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예. 지난해에만 해도 뭐 대수 차례 이미 방문을 하고 둘이 여러 곳에 찍은 사진도 많고요.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 친분이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오래 두고 지켜본 동생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 예.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때라든지 이럴 때 그렇게 진보적으로 앞장서 놓고 어떻게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까? 이게 좀 이분법적이잖아요. 세월호 농성의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21일간 벌였습니다. 예.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들 거의 안 했는데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다는 제 소신 때문에 했다. 아까 세월호를 이렇게 정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네. 아니다라는 소신으로 나 단식한 거다.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장훈 씨가 단식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평목항에도 갔다 오고 안산도 갔다 그랬어요. 오고 뭐 무료 콘서트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김장훈 씨는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그런 이분법이 제게는 희극이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한 건 추론일 뿐 팩트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새누리당 지지한 게 아니고 난 김찬영이랑 개인 보고 지지한 거다. 난 어디도 정당을 지지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인데. 네. 근데 김장훈 씨를 또 공인이니까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난할 자유가 누리꾼들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뭐 새누리당 예비 후보를 김장훈 씨가 지지하듯이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공인인 김장훈 씨의 행보를 두고 비판하는 것도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장훈 씨가 성역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김장훈 씨는 스스로 진보주의라고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야당을 지지한다고 한 적도 없고 당 적도 없습니다. 당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본인 스스로 무슨 뭐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변절자라고 부를 정도면은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연연했던 염석진 정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박군이 지켜주고자 했던 박종훈 씨가 뭐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정도는 돼야 변절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과한 비난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뭐 이분법적 사고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이번 건도 그런 데에서 어떻게 좀 연유가 된 거라고 보세요?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영남대 그 정치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치 과잉이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런데 정치 관계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 과잉이다라면서 정치는 같아도 종교나 지역은 다를 수 있고 정견은 달라도 친분이 있거나 고향 친구라면은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관용 아니겠냐 아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일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요. 첫 번째는 냉전과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이 편이 아니면 저 편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를 네. 꼭 편을 갈라야만 되는 우리의 어떤 예, 또 습성 같은 거. 두 번째는 민주주의 없이 군부 독재 시절을 살다 보니까 예.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진행됐다. 그 구조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군부 독재에 조금은 협조할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이게 승자 독식 구도다 보니까 그렇죠. 딱 두 쪽으로 나뉘게 돼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정치를 도덕적 관점으로 보거나 이분법적으로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다. 이런 구조, 이것은 우리 참 선악 이런 구조가 우리 정치 관행에 뿌리 있게 박혀 있다. 네, 이게 진영 논리로 정치권이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게 더 공고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진영 논리를 만들어야 정치권은 더 득이 되니까 예. 더 그것을 키워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 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중에 진영 논리로 맞아요. 편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게 그랬죠. 지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하. 그래요. 김장훈 씨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또 잣대가 좀 다를 텐데 네. 이제 자연인, 일반인이기 때문에 과연 김장훈 씨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뭐 정치의 자유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김장훈 씨를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서 며칠 전에 그 뉴스 타파에서 공개됐던 울산 지역 한 주민의 인터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죠? 우리는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요. 왜냐고 물으니까 우리 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이런 인터뷰가 공개됐거든요. 그때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화제가 됐죠. 그 인터뷰, 예. 예,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 편이니까 찍는다는 논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의 인터뷰 내용과 김장훈 씨가 아주 친했던 정치인 한 명을 지지한다고 변절자라고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극복해야 할 어떤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에.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 사실 이게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아하. 김태일 교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선거제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소선거구 제도는 양당 구조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all or nothing.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결선 투표제가 없는 대통령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은 제3세력이나 제4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최창렬 교수도 다양한 세력을 대표해내는 다당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네, 그래요. 네. 이번 근데 이게 제가 꼭 이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좀 과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안도현 시인의 시가 떠오르셨어요? 너에게 묻는다는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김장훈 씨를 지켜보면서 기부천사, 세월호 참사 때의 목숨을 건 단식,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전통시장 살리기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맞아요. 정도. 네. 이런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변절자라고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3491님 변절자라는 용어를 민주국가에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하시고요. 8055님 이번 상황에 대해선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